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글로벌 광주방송에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받는 출연료를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김광진 전 부시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어 고액 출연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인 글로벌 광주방송이 평일 오전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라는 제목의 시사 프로그램으로 진행자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김광진 전 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미국 차기 대통령이 장장 25시간에 걸친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 전 부시장이 해당 프로그램을 1시간 진행하고 받는 출연료는 30만 원, 10분당 5만 원꼴로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입니다. 한 해 22억 원 규모인 시 출연기관의 재정을 고려할 때 출연료가 고액이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됩니다. 광주 시민이 저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인사 생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국이 아니라고. 특히 김 전 부시장이 글로벌 광주방송 사장 추천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7월 임원 추천 위원장으로 김 전 부시장이 뽑혔는데 사장 후보자 면접 심사 날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로 고용됐다는 겁니다. 신입 사장 공개 모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입니다. 위원장직이 그 안에 이제 서로 간에 아는 관계였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진행자로 고용이 또 됩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수관계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광주방송은 김 전 부시장은 제작비 지급 규정상 특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하루 30만 원의 출연료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출연자들의 출연료가 얼마인지를 묻는 시의원들의 질문에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글로벌 광주방송은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였던 올해 초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취율을 높이자는 혁신안에 따라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를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아침 방송이라 진행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점과 더 많은 출연료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 김 전 부시장을 낙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대의 진행자는 일단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하기 어렵단 말이 어떤 아침 때문에 8시부터 네. 방송을 라이브로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광주방송의 경영위기를 알고 있었을 김 전 부시장이 광주를 사랑하고 방송을 위했다면 스스로 출연료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구역이 바로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오늘 정부가 광주 등 6개 시도에 이 같은 특구를 지정했는데요. 광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광주와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에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에 특구가 생겼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지정된 6개 특구에는 기업이 3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2곳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광산구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와 인공지능 사업을 위한 북구 첨단 3지구 등 모두 121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들 기업에 주어지는 주요 혜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과 보조금 가산 등 재정 지원입니다. 교제 특례, 주택 특별공급 등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자동차 기기 생산 선도 업체와 이와 관련한 첫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광주시는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2차 특구 지정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 해당되는 산업이 에너지 그리고 의료, 메디헬스 이쪽으로 저희가 그 특구 지정을 위해서.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구가 성공하려면 수도권에서 더 멀리 이동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세제 거리 등급제와 인재 지원, 전력 차등 요금제 등이 담긴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얼마 전 호남고속도로 북장성 나들목이 개통되면서 인근 물류업체들은 교통 불편 해소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들은 통행하지 못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왕복 1,600여 대가 통행하는 호남고속도로 북장성 나들목입니다. 이 일대는 대형 화물차의 이동이 많습니다. 반경 1-2km 안에 농협물류센터와 보혜 공장이 있는데 이곳을 오가는 일일 화물차량 150여 대 중 대부분이 4.5톤 이상의 대형차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북장성 나들목을 지나는 차량 가운데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4.5톤 통과해갖고 개근대가 이씨 그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 한번 이제 개근대가 없어갖고 이게 못 통과시킨가 봐요 아마. 그게 좀 불편하고 못 가요 다른 데 하는. 4.5톤 이상 통과를 해보면 이 물류차들도 다 그리 가불고 하니까 저 한가해져 불죠. 분산이 되어 보니까. 장성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모두 141억 원을 들여 해당 나들목 개통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 남쪽으로 몰리는 차량을 분산시키고 특히 대형 화물차들이 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8km가량 떨어진 장성 나들목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나들목이 4.5톤 미만의 화물차만 진출입이 가능한 무인 운영 하이패스 체계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접근성과 경제성이 좋다는 게 장성군과 도로공사의 판단이었습니다.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가 다니려면 도로 확장과 함께 차량 무게를 재는 개근대 설치 등이 필요한데 이 경우 사업비가 기존의 3배 이상 들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IC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이패스 IC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4.5톤 이상은 좀 통행이 어렵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업체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형 화물차 통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쪽짜리 나들목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이 차량들이 시내권 진입 없이 바로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성군은 보도 자료까지 내며 북장성 나들목이 물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4년 전 전남 구리에 큰 물난리가 나면서 침수됐던 서시교를 철거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다리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익산청과 안 될 말이라는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낀 행정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구례군의회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향해 서시교 철거 용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회가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한 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지역민 반대에도 익산청이 다리를 철거하고 지금보다 3m가량 더 높게 새 다리를 짓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어서입니다. 댐 관리와 하천 관리 등을 등한시한 채 멀쩡한 다리를 들어올려 홍수 예방 대책을 만드는 국가 결정에 구례 국민은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익산청은 지난 2020년 섬진강 범람으로 서시교가 침수됐던 건 교량의 하부 높이가 법적 기준치보다 낮아 밀려드는 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현 교량의 높이가 환경부 고시와 전라남도 하천 기본계획에도 못 미치는 만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근의 서시 1교는 이미 교량 높이를 1.2m가량 들어올린 상황이라 서시교를 존치할 경우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철거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제가 잘못됐다며 넉 달째 집단 행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당시 수저원공사가 최대 방류량의 3배가 넘는 섬진강 댐물을 방류해 섬진강이 넘쳤고 그 물이 서시천으로 역류한 것이 침수 원인이었지 서시교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서시교는 저 위에서 내려온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밑에서 밀고 와갖고 그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뚝 높이고 서시는 다리 높여놓은들 밑에서 밀고 올라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구례읍을 연결하는 주요 교량으로 하루 차량 통행량만 6,000대에 달하고 걸어서 오가는 주민들도 상당한 만큼 철거가 아닌 하천 구조 개선과 같은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서시교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할 중재자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구례군도, 익산청도, 전라남도도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사업 시행 기관인 익산청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해달라며 익산청은 하천관리청이자 하천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고시하는 전라남도가 결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남도는 주민 주장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검증 주체가 전라남도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구례 서시교 철거 논란. 해법 모색을 위한 공론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11년간 가족처럼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집 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견은 평소에도 다른 개를 무는 등 공격성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상대적으로 작은 반려견이 공격성이 강한 큰 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따른 견주의 과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몰티즈 한 마리가 주차장 이리저리를 돌아다닙니다. 큰 진돗개가 맞은편에서 갑자기 뛰쳐오더니 몰티즈를 낚아챕니다. 30초간 이어진 공격에 몰티즈는 힘없이 늘어졌고 진돗개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뜻하지 않은 진돗개의 공격으로 11년간 애지중지 키웠던 몰티즈는 결국 죽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오면은 저녁 11시간에 이렇게 되면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죠. 솔직히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저를 반겨주고 저랑 같이 자고 이렇게 했던 게. 피해를 입은 몰티즈 주인은 가해견이 평소에도 사나워 다른 개들을 물어왔다고 말합니다. 손님마다 한 4명, 5명 돼요. 개가 물린 게. 근데 이제 그 개들은 못줄을 갖고 가는데도 와서 덤빈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얼른 개를 안아버렸으니까 한 번 물고 말았는데. 실제로 가해견주의 건물 앞에는 개조심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가해견주는 사고 당일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뛰쳐나간 것이라며 보호조치 소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들은 냄새를 훨씬 잘 만들었죠. 냄새나고 그러니까 목겠던 개가 튀어나가니까 목줄이 빠져버리면서 가갖고 그런 것 같아요. 개가 다른 개를 물어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상으론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가해견주의 과실이 고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고 주인이 그거를 알고도 계속해서 방치를 했다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피해 견주 가족은 가해 견주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보호자의 책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어린 시절 머나먼 타국으로 보내진 해외 입양 가족들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남은 기억의 조각을 모아 그리운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해외 입양 가족들을 안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알록달록 피어난 국화꽃 사이를 거니는 까무잡잡한 피부의 여성. 1987년 부산에서 태어나 3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부룩 씨입니다. 최란이라는 이름으로 6자매의 막내였다는 것이 기억의 전부인 그녀는 자신을 입양 보낸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My father's last known address where he was is in Yosu, and I believe that's still where my mother is in that area. Hoping that they're really well, you know. I would be so happy to possibly meet them someday if they were able to connect. 부룩 씨와 같이 해외 입양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을 찾은 입양 가족은 모두 70여 명. 입양인들에게 한국의 또 다른 아름다움, 그다음에 이렇게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주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게 된 입양 가족들의 단체 한국 방문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익은 감밭을 거닐며 그리운 고향의 가을을 느낀 이들은 가족의 향수를 떠올립니다. And they're so sweet, aren't they? I've never really tasted one before. 최근 10년간 해외로 입양을 간 국내 아동 수는 모두 2,900여 명. 입양 아동 발생 사유로는 미혼 상태의 출산이 가장 많았고 유기 아동과 이혼 등 가족 해체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에 나올 때마다 고향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미국에서 산다 하더라도 저는 산지 45년이 됐어요. 입양 간지. 근데 그래도 여기 오면은 이게 내 고향이에요. 그리운 가족을 찾기 위해 머나먼 고향 땅을 찾은 해외 입양 가족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그들의 여정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107명은 오늘 시국 선언문을 내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과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내외와 명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고 성토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헌법상 국가의 원수가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더 이상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